안녕하십니까, 유석표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을 할 때,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할 때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의 그 회생도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런 것들은 중단되고, 또는 이제 필요한 경우 취소도 시킬 수 있고, 그것은 강제집행이라 하면 경매, 압류, 추심,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대보증을 한 또는 물상보증을 한 그 다른 제3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강제집행의 중단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나 임원 또는 물상보증인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회생 신청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그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가정하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거든요. 보수를 받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그 회생이 일반회생 아니면 개인회생이에요.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걸 초과하는,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일반회생을 해야 되거든요. 차이점은 3년 분할 상한이고, 그 다음 채권자 변제 계획에 대해서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그 담보권자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무담보 채무자들 총액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변제 기간도 10년이라 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진행하면서 대표이사가 개인 파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파산하면 파산 선고를 받는 순간 이게 법인하고 대표이사의 관계는 위임 계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파산 선고로 인해서 위임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측에서 당연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법인회생과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변호사들 중에서도 동시 신청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수임료도 비싸고 예납금이라는 절차 비용도 2배로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게 지금 누구 좋자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업회생, 법인회생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채권자들을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지 이게 성공하는 것이지, 그냥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할 때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회생,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가 이제 회생에 성공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때 이제 신청을 하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회사가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원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회사로부터 나오는 보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생 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회생에 실패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기업회생, 법인회생과 동시에 이제 대표이사, 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을 동시에 해야 될 경우가 뭐냐면, 너무 이제 연대보증에 기해 가지고 너무 심한 독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생 절차 수행도 힘들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로서 회사도 경영해야 되는데 이런데 집중을 못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나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제 고3이에요. 고3이어가지고 지금 아파트 경매가 붙어서 연대보증 때문에 개인 아파트, 대표이사 개인 주택에 경매가 붙어가지고 조만간 낙찰될 것 같다라든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이걸 중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반회생을 통해서 바로 신청해가지고 강제집행을 중단시켜 놓는 이런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시에 기업회생과 동시에 접수하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접수를 해서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중단시켜 놓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회생, 법인회생과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등의 일반회생 절차를 동시에 신청을 하거나 약간 순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이제 뭐 병행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또 법원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기 연대보증한 대표이사의 일반회생 절차에서 일단 포괄적 금지 명령까지만 내놓고 개시결정은 일단은 보류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회사가 이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서 인가받게 되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개시결정하고 개인의 연대보증에 기한 그 채무자의 일반회생을 그때부터 진행을 따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후자 쪽이 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다가 회생 실패해버리면 일반회생 실패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로도 받는 보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하여튼 당사자 의뢰인들의 선택인데, 법인회생, 기업회생과 연대보증인인 일반 대표이사나 이런 개인에 대한 일반회생을 하느냐, 동시에 신청하느냐, 아니면 회사 성공하는 거 보고 이제 신청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인데, 일단 변호사의 어떤 조언을 잘 듣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회생 성공하면 대표이사 일반회생을 그때 접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 이외에는 배우자 재산의 50%를 뭐 출연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거, 주택에 걸려있는 담보권에 기한 경매 절차를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개인회생에서도 개시결정 나서 변제 계획안이 인가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시켜주면 그 뒤로 경매가 계속 진행돼 버립니다. 근데 일반회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회생은 성공하면, 인가 받으면 그간에 있었던 강제집행은 다 실효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변제 기간의 차이,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의 차이,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기업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일반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회생에서 성공하는지, 그러니까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나서 신청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아까 부득이한 사이에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절차가 병행해서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회사하고 연대보증인 일반회생 절차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그 일반회생에서 포괄적 금지명령만 딱 발령해 놓고 개시결정은 회사 회생이 성공하는지 여부를 보고 개시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이런 어떤 순차적인 방법으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